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요, 박사인 사람과 박사가 아닌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얘기하기 전에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말들을 듣고 정말 박사가 아니신 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요. 제발 그런 시선으로 주시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경험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제 채널이 미국 유학 고수란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은 거니까요. 박사 아니신 분들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석사이신 분들은요, 석사이신 분들도 대학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석사를 약간 세미 박사 정도로 봐요. 그래서 어, 석사학위 마치신 분들도 박사학위 마치신 분들이 얻을 수 있는 비슷한 능력과 시선들을 갖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런 어떤 능력들이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박사에 비해서 좀 심도가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석사를 세미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사와 박사가 아닌 사람의 어떤 엔지니어링 하는 스타일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왜 대학원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처럼 박사학위를 마치고 인더스트리 패스를 걷고 있는 사람한테 주로 해당되는 내용이고, 교수하시는 분들은 그건 또 다른 세계죠. 교수들은 그냥 항상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하고 그냥 모여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저처럼 박사학위를 마치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참고로 저는 왜 회사에 다니냐고요? 박사학위를 마치고 왜 교수를 안 하고 회사에 다니냐면요. 연봉을 많이 줘요. 아주 단순하고 솔직한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대기업에서 부장급 엔지니어로 있고, 저는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마친 지 한 6년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제 연봉이 25만 불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봉을 줍니다. 미국 대기업들은. 근데 미국에서 교수를 하면, 혹은 한국에서 교수를 하면 이렇게까지 못 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금적인 이유 때문에 회사에 있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제가 박사 때 배운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대기업의 연구소 연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제 지난 미국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가 대기업에 잠깐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박사와 박사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사 혹은 석사, 즉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냐면 그런 대학원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논문에 얼마만큼의 의지하냐에 따라 그 정도가 정말 달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미국 대학원에서 논문을 읽는 행위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리터레처 스터디라고 그래요. 리터레처는 뭔지 알죠? 문학이란 뜻이 있지만, 리터레처가 문학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 문헌이란 뜻도 있어요. 문헌. 그래서 리터레처 스터디라는 얘기는 문헌 공부, 즉 어떤 논문을 찾아보는 행위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이 행위에 의지하냐 안 하냐, 그걸 가지고 대학원 출신이냐 아니냐를 확연하게 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미국 대기업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한국 대기업에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한국 대기업은 정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이었어요. 근데 일단 저는 박사니까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그 한국 대기업 연구팀에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막 논문을 막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유명 대학들 있잖아요. 뭐 막 스탠포드나 MIT에서 나오는 최신 논문들을 막 읽고 그거를 그 한국 그 회사 대기업의 기술에 적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막 개발해 보려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학원 출신이 아니신 학부 출신인 한 부장님이 그땐 저는 과장이었어요. 한국 대기업 과장이었는데 그때 제 윗상사인 부장님이 제가 막 논문 읽고 있는 거를 지나가다 보시더니 저를 불러 세워놓고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혼내셨냐면, 야, 너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맨날 그런 회사 와서 공부나 하고 앉았고, 너 공부는 집에 가서 하고, 너 빨리 가서 일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생각에는 일한다는 거는 공장의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막 불량난 어떤 샘플이 없는지 보고 막 장비 열어보고 장비가 뭔가 불량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그 장비 업체에 전화해서 소환해서 빨리 해결하라고 쪼고 뭐 그런 게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논문을 읽는 행위 자체가 그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일단 박사로서 제가 그런 세계적인 논문들을 막 읽고 그 논문들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말한 새로운 신기술들을 읽고 그거를 회사 제품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막 못하게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황당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회사의 공식 루트를 통해서 회사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박사로서 신제품 개발하는데 제가 해외 유명 대학교에서 나온 논문들에 나오는 첨단 기술들을 지금 신제품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자꾸 일부 이제 윗분들이 왜 논문 읽고 앉았냐고 막 혼내셔가지고 그게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건의한 내용이 제가 미국에서 어, 명문대에서 귀국한 박사이고 해서 저의 건의 내용이 정말 그 회사의 최상부까지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투서를 한 거죠. 그래서 완전 그 회사에서 저는 완전 찍혔어요. 어쨌든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투서한 거를 통해서 한국의 어떤 기업 문화가 좀 바뀌길 바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실망스러운 게 전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만 찍히고 저만 이상한 사람 되고 퇴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 대기업에 왔죠. 근데 미국 대기업은 좀 나아요. 미국 대기업은 논문 읽거나 뭐 그런 행위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누가 감시하고 막 상사가 부하 직원을 감시하고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냥 자유롭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 되는 그런 문화라서 논문 읽고 뭐 내가 뭐 코딩을 짜고 있든 아니면 뭐 데이터를 뭐 보고 있든 아니면 뭐 제가 생산 라인 관련해서 뭐 전화를 하고 있든 제가 뭘 하든 상사나 옆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요. 오로지 제 성과만 잘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회사에서는 제가 논문을 잘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회사들은 대기업들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논문을 되게 많이 쓰도록 허용해줘요. 그래서 저는 미국 회사 다니면서 학회도 잘 다니고 학회 가서 제가 회사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발표하고 뭐 그런 게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논문 쓰는 읽고 쓰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어쨌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회사 안에도 박사가 아니신 분들은 논문 읽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국적을 떠나서 박사가 아니신 분들은 논문 읽는 거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논문 읽는 거의 중요성을 알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기업에서 주로 이제 경험하는 엔지니어링 문제들은 신제품을 개발할 때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존의 어떤
컴퓨터 칩이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퍼포먼스를 내면서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신제품은 아무래도 과거에 만들었던 칩보다 어떻게든 뭐든 더 빨라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뭐든 더 작아야 되고, 전력 소모도 과거보다 뭐 어떻게 해서든 더 작아야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디자인에서 뭔가 환골탈태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대학원 출신들은 뭘 하냐면, 항상 전 세계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나오는 최신 논문들을 이렇게 읽는 습관들이 있어요. 마치 패션 모델이 뭐 뉴욕이나 뭐 아니면 파리에서 나오는 최신 첨단 어떤 패션 잡지들을 계속 읽으면서, 아, 이 디자인 한번 내가 입어봐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디어를 찾듯이 박사들이 그래요. 주로 석사들도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박사들이 더 그 경향이 심하죠. 왜냐면 대학원에 더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논문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인의 멘탈이, 뇌가 논문이라는 세계와 연결되는 순간 그렇지 않은 사람과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학부 출신들은 주로 이제 본인이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어떤 이론들은 학부 때 배웠던 그 과목에서 거의 끝나요. 그리고 졸업하면서 좀 엔지니어링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책들을, 좀 주요 전공책들을 회사에 입사해서도 자기 책상에 이렇게 두고 가끔 보시면서 그 공식들을 활용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큰 발전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학부 때 배웠던 그 어떤 지식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큰 발전이 없어요. 다만 발전이 있다면은 회사 생활하면서 다양한 어떤 실무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을 때 장비 업체랑 상담 전화도 해보고, 그리고 생산 라인에서 어떤 불량이 발생했을 때 장비도 열어보고 하면서 그냥 경험이 쌓이는 거지,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어떤 지식, 엔지니어링 프린시플이 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석박사들은 이 항상 논문과 연결되는, 뇌를 논문과 연결시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졸업하고 회사나 어떤 다른 곳에 학교가 아닌 곳에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논문을 읽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대학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최신 기술과 항상 멘탈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저는 이제 대학원 출신과 대학원 출신이 아닌 사람들의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대학원 안 나오신 분들은 학부 때 배웠던 그 지식에서 크게 변함이 없어요. 다만 경력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학원 안 나오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시면서 추구하는 방향이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그 회사에서 엔지니어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안정적으로 변화 없이, 즉 보수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고 쭉 나가길 바라세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본인들이 이제 직접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주로 하청업체를 쫙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불량이 발생하면 그 제품을 만들고 있던 양산 장비 회사에 전화해서 호출을 해서, 아, 이거 좀 문제가 생겼는데 좀 고쳐주세요 하고 하는 식으로 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대학원 출신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뭔가 만들 때 불량품이 발생하면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그 샘플을 현미경 같은 걸로 보죠. 그래서 소재의 어떤 부분에서 불량이 발생되는지를 파악하고 그게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인지를 파악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열에 의한 마찰 때문에 거기가 이렇게 갈라진 건지, 아니면 열에 의한 팽창에 의해서 거기가 갈라진 건지, 뭐 그런 원인은, 근본적인 물리적인 현상을 파악하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해외 전 세계, 해외라기보단 전 세계 대학원들의
최신 논문들을 검색해 보죠. 그러면 그 어떤 랩에서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됐는지 그 논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이 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춰야 되는지, 온도를 높여야 되는지, 아니면 온도는 유지한 채로 압력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이런 등등의 본인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한 후에 그 다음에 실험을 수행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학원 출신인 사람과 대학원 출신이 아닌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대학원 출신과 대학원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냐면 문제가 발생하면 대학원 출신이 아닌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실험하고 그거를 막 터치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그냥 하청업체 전화해서 혹은 그 원자재 만든 회사에 전화해서 왜 그랬냐고 컴플레인하고 언제까지 고쳐줄 수 있냐고 말한 다음에 빨리빨리 고쳐주세요 하고 쪼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주로 그 방법을 택해요. 그런 식으로 엔지니어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경험은 늘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회사에 전화하면 되는지, 뭐 그런 일종의 통밥을 통한 엔지니어링 부분이 많이 늘고요. 대학원 출신들은 대학원에서 배운 대로 논문을 읽고 실험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산 라인에 변화를 줘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은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사이가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로 치면 한 사람은 보수고 한 사람은 진보인 거죠. 그래서 대학원 출신들은 항상 뭔가 개혁하려고 하고 뭔가 새로운 실험들을 계획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런 게 잔뜩 들어있어요. 그런 걸 하고 싶고, 왜냐면 대학원에서 배운 게 다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항상 그런 거 배운 것 때문에 학부 출신들과 항상 부딪히게 돼 있고 항상 안 좋은 관계가 생겨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늘 신제품 개발을 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을 하려고 하는 리더로서 항상 대학원 출신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출신들이 단순하게 학벌 때문에 위로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대학원에서 받은 트레이닝의 결과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최적화된 어떤 뇌의 멘탈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소나 어떤 대기업의 그런 개발팀에서 수장의 자리를 꿰차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부 출신들은 문제 해결할 때 이제 주로 업체를 통해서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이제 업체 관리 같은 그런 중간 보스에서 늘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박사와 박사가 아닌 사람의 차이를 제가 인더스트리에서 봤을 때 좀 그래요. 그래서 물론 사람 이렇게 카테고리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라고 이렇게 못 박는 건 좀 안 좋은 생각 같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부 출신들은 죄다 그런 어떤 성향이 있었고 대학원 출신들은 죄다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눈에 봤을 때 확연히 저 사람 대학원 출신이다 아니다가 보이더라고요. 굳이 자기 입으로 대학원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해도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본인이 이제 가고 싶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에서의 어떤 교육을 받은 후에 공학 석사나 공학 박사가 됐을 때 본인이 어떤 다른 엔지니어가 되어 있을지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고 저 사람은 저래, 대학원 출신 아닌 사람은 이래, 대학원 출신은 이래,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다 하나 보다 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